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 원장께서 금감원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금감원 계실 때 금융피해 상담센터 만드셔서 뭐 신체 포기각서 있다 이런 것들을 처음 발견해내신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채 이용자들한테 어. 그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채 시장을 열어본 그런 걸 겁니다. 그 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2001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2001년. 그렇습니다. 벌써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기상천외한 사례들 많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신체 포기 각서는 물론이고 어. 200만 원 불려주고 뭐 저 안구 포기 각서 뭐 어떻게 뭐 저 그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뭐 젊은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술집에 팔아 넘기려는 거 뭐 직전에 경찰에 신고해서 잡기도 하고 예. 뭐 그랬었죠. 예. 최고 몇 퍼센트 이자까지 보셨어요? 글쎄요, 이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수만 프로까지 받죠. 그건 뭐 이분들은 어차피 법을 어기는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냥 그 금리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게다가 요즘 SNS상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게 유행한다는데 네. 이건 뭡니까? 대리 입금? 이제 그 경찰이나 이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뭐 소액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내가 이제 물건을 샀단 말입니다. 어디 게임에 물건을 샀는데 그걸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아이템 대가를 대신 내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채 이자를 받는 건데요. 어허. 그게 이제 사채라고 이름을 붙이면 인터넷 검색하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속반에 걸리죠. 이제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예. 대리 입금, 뭐 델납, 뭐 이런 식으로 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뭐 이자를 이제 수급이라고 하고요. 수고비. 예.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늦게 내면 이제 지각비라고 해갖고 연체 이자를 또 받아요. 네네. 하루에 이제 뭐 수십 프로씩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보면 우리 그 마네킹 대출이라고 그 술집에 다니는 이제 여성분 대출도 또 있어요. 대출이. 왜 그걸 또 마네킹 대출이라고? 그 하여튼 그런 명칭으로 이제 돌아다니는데. 예, 예. 이거 뭐 몸무게가 좀 늘었다. 그럼 뭐 몸무게 추가 수당까지 받아요. 그런 식으로 이 기상천외한 그 네. 명목으로 하는데 네. 이 법상 다 이자입니다. 그렇죠. 명분에 관계없이. 예. 방금 그 대리입금 뭐 이런 그 게임 아이템 이런 거는 대체로 액수가 크진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자자원법에 보면은 10만 원 이하는 이자 제한이 없습니다. 아, 현재 우리 법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만 원 이하로 이제 하면서 수천 프로씩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5만 원을 빌려주고 네. 이자로 5만 원 받으면 그게 100%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내면은 지각비라고 해서 자꾸 받다 보면은 수천 프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빌려준 게 5만 원이기 때문에 예. 나는 법 안 걸린다 이거지요. 아.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걸 업으로 하면 예. 대법법에 또 걸려요. 예. 그래서 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예. 처할 수 있는데 보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마치 이자 제한을 안 하니까 음흠. 업으로 뭐 5만 원을 예를 들어서 수십 명한테 수백 명한테 빌려준다. 네. 뭐 이런 업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예. 사실 불법입니다. 오늘 전북지방경찰청이 청소년들이에요, 대상이. 협박, 감금, 추심한 6명을 검거했는데 18,000% 이자율이랍니다. 18,000%.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특히 젊은 층 20대, 10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뭐예요? 지금 보면 그 사채업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불쌍하다고 봐요. 그 뒤에 쩐주라는 게 있습니다. 쩐주. 그렇죠. 쩐주들이 이제 돈을 뒤에서 대주고 사채업자를 시켜갖고 이제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떼고 못 받아온다 그러면 또 그 사채업자들이 또 혼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구조를 살아남으려면 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이제 더 악랄하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또 다 폭력 조직이나 이런 게 또 연결이 돼 있나요? 사실은 그 대부분 그런 걸 안 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고하라고 해도 예. 그 돈을 빌려 쓴 분들은 예. 겁이 나서 예. 사실 신고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먹이 더 가깝잖아요, 법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제 신고를 하라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도 후환이 두려워서 네. 못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좀 내모녀 그 자살 사건이라든가 뭐 최근에도 또 일가족이 자살하고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다 사채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채를 썼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무슨 뭐 자랑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것도 아닐 것이고 네, 네. 그분들 심정은 그냥 오늘 넘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1년 뒤에를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분들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왜 거기에 손을 벌리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뭐 인터넷에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분들로 봐서는 우리가 사채 이용자 설문조사를 서민금융연구원에서 해보니까 생계 목적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예를 들어서 찜질방이라도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만 원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서민금융연구원 회원사가 하나 있는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빌려주는 게 3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한 4만 5천 명 빌려줬는데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30만 원을 누가 빌리러 올까 싶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빌리러 옵니다. 빌리러 오고 그걸 잘 갚고 하면 1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예. 그러는데 예. 사실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예. 정부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영리 사단법인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생계의 극한에 내몰린 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급작스러운 무슨 사고 같은 걸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은행은커녕 뭐 저축은행은커녕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도 찾아갈 수 없는 겁니까? 대부업체에 가더라도요. 100명이 찾아가면 13명이 대출을 받습니다. 아. 그럼 87명은 대출을 못 받습니다. 아하.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는지를 이제 우리 서민금융연구원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예. 한 3,8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 제일 많이 이제 가는 게 부모, 예. 가족 예. 형제들한테 다행스럽게 갑니다. 그 부모가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바로 다음에 가는 게 사채입니다. 네, 네. 한 15% 정도가 사채 시장으로 가거든요. 네. 그 인구가 1년에 한 4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이랄까요? 예. 이런 게 그 확충되지 않으면 그렇군요. 그 서민들이 많이 곤경에 빠지게 되죠. 우선 법률적으로만 보면 사채 전부 불법이죠. 지금 이제 용어가 말입니다. 이제 사채는 그야말로 그 등록을 안 하고 지금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이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양성화를 시키자.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2년도에 사채 피해 신고를 받다 보니까 네. 피해 신고는 들어오는데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록제를 시행해서 그 큰 것들은 금융위에, 작은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예, 예. 그 한 8천여 개는 이제 적법한 대부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법상 금리도 24%로 제한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불법 채권 추심하면 이제 영업 정지도 시키고 있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8,000개 등록된 것까지 네. 은행부터 시작해서 대부업체까지가 합법 그렇습니다.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 사이에서 1대1로 이렇게 빌려주고 받고 이거는 상관없는 거죠. 업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관이 업으로 없고. 하지 않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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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습니다. 업으로 하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모두가 다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 등록된 곳은 최대 이자가 24%로 딱 제한돼 있는 거죠. 예. 그것도 등록 안 했어도 24%로 제한은 돼 있는데 등록 안 한 건 불법인데 예. 불법이면서 동시에 24% 이상을 받으면 더 불법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24%까지는 불법이지만 줘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것도 이제 금융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불법인데 네. 다 줘야 되냐 24%를 어허.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는 줘야 됩니다. 아, 불법 업체한테 돈을 빌린 사람은 네. 그래도 일단 갚을 의무가 있는 거네요. 그 24%까지는. 그렇습니다. 법상 금리까지는 갚을 의무가 있고 근데 네. 24% 이내에서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왜냐하면 친구가 한 이런 거 아니면 예. 사채업자한테 빌리면 뭐 아까 말씀하신 수천 프로잖아요. 예. 근데 그건 사실은 법상은 안 줘도 됩니다. 수천 프로라고 약속을 했어도 예, 했어도 24%까지만 그렇습니다. 갚으면 법적으로는 무죄네요. 네,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채무 조정이라 해가지고 예, 사채 예. 채무 조정을 통해서 예. 돌려받게도 해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불법 업체로부터 불가피하게 내가 돈을 빌렸다. 그것도 깜빡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수천 프로 달라고 한다. 그럼 바로 신고하는 게 낫겠군요. 바로 신고를 해서 예. 계약을 이제 그 무효화 시키든지 예. 아니면 이제 그 더 줬다면 돌려받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그런 업무를 신고받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얘는 적법한 업체들이니까. 예. 그러니 그 작년에만 해도 한 7억 정도 신고를 받아가지고 1억 정도만 이제
갚게끔 하고 한 6억 원 탕감시켜준 그런 네.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업무를 정부가 이제 나서서 해줘야 돼요.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 게다가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 말이 채권 추심이지 와서 협박하고 뭐 계속 그 스토킹하고 전화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피해 당하시는 분들이 만약이라도 지금 이 방송 들으며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1332로 금융감독원 1332로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네. 범죄 신고기 때문에 112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범죄도. 네, 예. 범죄 신고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빚을 내고 있는 것도 큰 아픔입니다. 네, 네. 아픈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아픈 거를 질병을 숨기다 보면 빚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빨리 상담을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그 이 정부 들어서 다음 달이면 큰 좋은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공급도 그 잘 해줘야 되고요. 네, 네. 불법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리만큼 단속도 해야 되고요. 그래야죠. 같이 병행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피해 입으시는 분들 요령을 제가 말씀드렸고 네. 아까 합법적으로 대부 업체에 100명이 찾아오면은 10몇 명밖에 대출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머지 80몇 명이 그 급한 돈을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서민금융 그 4대 정책 상품이라 해가지고 뭐 햇살론이라든가 희망홀씨라든가 이런 대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민금융 그 진흥원에서 이제 그 대출들을 하고 있거든요. 햇살론, 희망홀씨, 예. 예. 미소금융, 미소금융.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춰주는 그 바꿔드림론 뭐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바꿔드림론. 예.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보증을 서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다른 일반 대출보다는 쉽게 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말 사채가 무섭고 돈 빌리는 게 무섭다 해가지고 그 강박관념에서 돌려막기를 계속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채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채무 조정이 뭐냐? 제가 그 개인 희생 같으면 3년 동안만 갚으면 돼요. 내가 네. 빚이 네. 5억이 있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버는 거에서 그 먹고 살 거 빼고 생계비 빼고 예. 나머지만 그 3년 동안 갚고 나면 예. 나머지는 이제 면제해 주는 겁니다. 맞아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많은 제도가 있는데 아직 제도는 좀 부족하고 네. 제도가 잘 안 알려져 있고 네. 설마 그런 게 나한테까지 혜택이 오겠어? 자포자기해서 불법업자들 찾아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오늘 이 프로도 많이 네. 지금 듣고 있겠지만 네. 언론에서도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 정부에서 그럼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예. 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로 가서 더 큰 화를 당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금리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병만 깊어질 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면 일단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1332나 112 그리고 뭐 햇살론, 희망홀씨, 미소금융 또 개인회생 등등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빚에 덫에 갇혀서 혼자 괴로워하시는 건 정말 자기만 잘못입니다. 자기만 피해를 입는 거죠. 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오늘 불법 대부업 문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이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